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8일이죠. 이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이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할 일은 각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상호 관세 추가 유예는 없다라는 의사 표명이기도 한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상호 관세부가 채 열흘도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이 신정부 들어서 처음 이루어진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많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자, 안녕하십니까? 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그러니까 신정부 들어서는 첫 번째 협상을 한 겁니다. 네. 제대로 된 협상을 한 거고. 귀국하면서 미국 측과 치열하게 협의를 했고 미국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의견을 전했습니다. 전반적인 이번 첫 번째 한미 통상협의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협의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전에 정부에서 하던 게 7월 포괄 합의 줄라이 패키지 얘기했었잖아요. 네. 합의라는 것의 사전적인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여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게 합의고요. 오늘 지금 전에 말씀하신 통상협의의 협의는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거나 함께 의논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이 나온다기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므로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고 또 우리의 의도를 전달하고 하는 과정의 시작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 그 세부상은 잘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 본부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잘 된 것 같나요? 왜냐하면 이게 잘 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직은 이제 초반 단계라서 그런데요. 네. 물론 조금 더 나중에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마찰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죠. 자, 미국에서 원하는 거 저희가 청취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우리가 미국에게 원하는 걸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슬쩍 얘기해 줍니다. 예. 그럼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 중에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만 살짝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 저희 그 권투로 예를 들면 1라운드 딱 시작하면 서로 아웃복싱을 하면서 돌고 있는 지금 그런 단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이제 또 유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유예 끝이 7월 8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분들은 정말 시간이 지금 없는데 좀 이렇게 많이 걱정들 하시거든요. 현재 이 전략적 타이밍, 협상 타이밍, 중요성 좀 너무 임박하다 이런 느낌도 좀 받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이랑 단둘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더 걱정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먼저 좀 걱정을 좀 조금만 덜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래요? 말씀드리는 네, 것이 어떤 거냐면 미국이 4월 2일 날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4월 10일 날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예기가 끝나는 게 7월 8일인데요. 미국이 핵심 대상국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협상국만 지금 한 20여 개국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협상 전략은 다음과 같다고 잘 알려져 있어요. 1번부터 20번 국가까지 쫙 줄을 세워요. 1번 국가 일로 와봐. 협상하다가 잘 안 되면 맨 뒤에 가 있어. 2번 국가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지금 협상을 하는데 그래서 협상의 진도가 나라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약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맞아요. 일본하고도 비교해보면 일본은 벌써 7차 협상 진행 중인데 우리는 지금 3차 협상 들어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협상 진도가 좀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협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완료됐느냐. 영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 협상에서 굉장히 눈에 잡히는 것들이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만 너무 뒤처져 있다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협상하다 보니까 미국도 7월 8일 그래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그 90일 시점이 되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전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협상이 9월 1일 정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는 뭐죠? 7월 8일과 9월 1일의 차이. 결국 유예가 한 번 더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 유예 안 해줬을 경우에는 사실 미국 경제에도 상호관세 그대로 갔을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유예가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여한구 본부장이 귀국길에 와서 이제 첫 번째 협상 이야기를 하면서 이 키워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자, 이 말을 놓고 좀 말들이 많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요. 좀 낯설기도 하고 이 한미 협상에 왜 이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재밌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미국은 자기들이 잘하는 첨단 산업 왜 안 하고 자꾸 제조업을 하려고 하냐. 예. 중국은 왜 자기들이 잘하는 제조업을 안 하고 첨단 산업을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잘해요, 얘기를 심지어 중국은. 네. 이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는데요.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가 1979년입니다. 그때 몇 퍼센트였냐면 20%의 일자리가 제조업이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예. 근데 그게 계속해서 줄어서 작년 기준으로는 미국 일자리 중에 9%가 제조업 일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9%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르네상스 얘기까지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미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굳이 대학 가지 않아도 동네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괜찮은 월급을 받아서 중산층의 삶을 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하고 싶은 게 몇 개 있죠. 조선 같은 경우 워낙 군함에 대한 수요들이 지금 많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동차 공장, 예. 철강, 특히 철강 같은 것들은 산업에서 쌀 같은 거잖아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제품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마침 우리가 가진 우리 조선 잘하는 기업들 많잖아요. 네. 철강 잘하는 기업들 강국이잖아요. 이런 것들과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미국 우리가 한국이 도와줄 수 있어. 우리 파트너가 돼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관세라는 채찍을 때리지 말고 협상을 해보자라는 제스처인 거죠. 자, 이번에 여왕구 본부장 외에 현재 이제 밑단 무역 투자 실장급에서 TF팀 3차 기술 협의도 또 진행되고 있는데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도 알고 있는 이제 소고기 부분, 또 구글맵, 구글 지도 반출,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협상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준비를 하나하나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예. 자기가 가진 카드와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카드 사이에서 이제 밀당을 하는 게 주고받아야죠. 협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한테 얻어내고 싶은 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 그러면 품목 관세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던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같은데 지금 품목 관세 들어온 것들 때문에 기업들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예외나 유예나 조금 관세율 인하를 받고 싶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줄 수 있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 있냐라고 보니까 LNG를 사다 쓰는 것을 좀 미국산을 많이 사다 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향후에 조선 산업에 관련해서 군함 같은 것들의 소요가 좀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해줄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자꾸 알래스카에 LNG 프로젝트를 지금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들어갈까 말까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가진 카드 중에 하나인데요. 좀 이따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거 사실 채산성 문제에 있어서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는 구글한테 내줘야 됩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이것도 협상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안보상의 문제로 다른 나라랑 좀 다르잖아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안보상의 이슈가 있어서 이것들을 그 해외에 있는 구글의 서버가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로 빼달라고 하는 게 구글인데 우리는 그게 글로 나갔을 때 얼로 또 유출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협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지금 뭐 소고기 부분도 있고 할 게 많은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칫 이야기가 좀 커질 수 있는 게요. 우리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마치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이제 뛰어드는 것처럼 해서 뭐 피팅이라든가 강간 업체들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하지만 정부는 사업성을 따져보겠다. 일단 좀 선을 걷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무조건 한국, 일본은 여기 뛰어들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죠? 이게 우선은 채산성 문제는 그 프로도베이라고 하는 알래스카 북부에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천연가스가 아주 많이 매장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1년에 너무 추워서 알래스카 북쪽이니까 당연히 춥겠죠. 1년에 배가 딱 한 달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 천연가스를 뺄 수 있느냐? 여기서 송유관을 그 알래스카 LNG 관을 만들어서 이걸 1,300km 밑으로 빼서 앵커리지 근처까지 뺍니다. 거기서 배에 실어서 수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300km를 이 환경 보호가 아주 엄격한 지역에서 그것도 아주 추운 지역에서 작업을 하는데 채산성이 나오기가 되게 힘들고요. 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는요. 환경 보호라고 하면 저희는 지형 지물만 생각하잖아요. 거기 그 뿔 높이까지 하면 2m 정도 되는 술록들이 삽니다.
그게 일종의 천연기념물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지나다니는데 송유관이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알래스카 LNG관을 지상 3m 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당연히 공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채산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네. 1970년대부터 계속 다른 나라 업체들이 타진을 해봤는데 이거는 약간 가성비가 안 나온다라는 것으로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걸 그렇네요. 하고 싶어 하는 네. 거고요. 그거 이제 우리나라랑 관세 협상 문제 같은 것이 걸려 있으니까 너네 관세 조금 맞기 싫으면 이거 들어오는 걸 일종의 협상 패키지로 쓰는 게 어때라고 지금 우리와 일본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네. 좀 저는 뒤쪽에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보고요. 예, 그게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기업체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기업체 수준에서 이런 조금 받기 싫은 딜이 오면 CEO께서 가서 받아온 다음에 이사회에서 이거 부결났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우리도 그 국제 무역 질서에서 쓸 수 있는 국내 카드들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너무 채산성이 안 맞을 가능성이 크니까 네. 좀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순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와 일본, 한국과 일본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콕 집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들어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도 이거 주고받을 걸 어떻게 주고받을지 앞으로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관련해서 최근에 경제 지표들을 좀 보고 이 한미 통상 협상 내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활동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4월 지표에서 생산, 소비, 투자 다 트리플 마이너스였는데 5월은 어땠습니까? 생산과 투자는 마이너스고요. 전월 대비 마이너스가 났고요. 소비는요? 소비는 전월 대비 보합인데 네. 전년 동월 대비에 비하면 약간 빠졌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트리플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이어지고 네.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 기계류 투자 같은 것들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최근에 설비 투자의 한 절반 정도가 반도체 기계류 투자거든요. 예. 요 감소했고요. 또 하나 이제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현재 건설 수주도 조금 감소했고 그리고 건설 기성이라고 해서 건설 실적 같은 것들도 지금 좀 감소해서 투자가 좋지 않은 상황. 생산도 빠지고 있고 소비는 그렇게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추경들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풀릴지까지도 다 보면서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그 최태원 회장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니 미국은 관세를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지. 네. 한다고 그랬다가 뺐다가 한다고 그랬다가 뺐다가 결국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표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상호 관세는 유예를 받고 있지만 철강, 자동차, 품목별 관세는 25%를 막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품목별 관세가 좀 영향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철강 관세는 50%까지 올라간 예.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철강 50%, 자동차 25%. 그 영향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는 거고요. 당연히 있고 최근 들어서 제가 부산이나 대구 같은데 조금 가서 강연을 할 일이 있는데 거기 경제인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자동차 부품, 자동차, 철강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수출을 굉장히 잘 하던 효자 품목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생산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지역들, 아니라도 경상권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겠죠. 이런 지역들의 문제, 일자리 문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향후에 좀 그래도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저희 조금 아픈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강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석유화학은 최근에 이제 유가가 물론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문에 조금 튀려고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유가가 낮은 상황에서 정제 마진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앞으로 부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지표 하나, 통계 지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의 5월 국세 수입 현황 자료인데 국세 수입 현황 5월까지는 우리가 지금 세금 줄어들까 봐, 세수 줄어들까 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약간 좀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5월까지 한번 볼까요? 네. 5월까지 국세 누계 수입이 172조 3천억 원인데요. 이게 작년 5월까지의 작년 누계 수입이랑 1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 한 21조 3천억 증가한 숫자입니다. 늘어났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세수 결손 났었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작년보다 좀 늘었다. 그럼 어디서 늘었냐라고 보면 저희 국세라는 건 결국 세 개 항목이 제일 크거든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인데 소득세에서는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요게 좀 늘었고요. 아무래도 소확개미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좀 늘어나고요. 법인세 올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 늘었는데 또 하나 저희가 보아야 될 게 국세 세수 진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원래 연초에 걷기로 했던 국세에 대해서 매달 몇 % 진도율 정도가 나오느냐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약간 낮은 상황이어서 올해도 좀 약간 세수 결손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수 또 세입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업데이트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이제 한미 관세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스캇 베세트 재무장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지금 뭐 서한 보내가지고 끝나야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베센트 장관은 9월 1일 노동절까지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도 오히려 그러니까 트럼프를 보지 않고 베센트의 9월설을 보고 있거든요. 너무 낙관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할까요? 유예를 좀 해주는 쪽으로 우리도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예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저희 5월 10일 날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율 인하하면서 뭐 히토리 수출 통제 풀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 합의가 있었잖아요. 90일간이긴 하지만요. 그거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게 야, 미국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관세를 계속 매기다가 중국산이 안 들어오면 연말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거 월마트 같은 소매점에 매대가 다 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세를 매김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관리 모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 원래대로의 관세, 상호관세율 4월 2일 날 매겼던 걸 그대로 7월 10일경에 다시 발효를 하게 된다면 네. 미국 경제에도 굉장한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는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의 입보다는 스캇 베센트의 이 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작업들을 9월 1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러트닉은 10개 국가를 또 먼저 하고 또 추가로 하겠다. 여러 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자기가 각국에 원하는 거를 다 편지에 써가지고 그냥 발송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좀 만반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우리도 여러 협상 중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경제 외적인 부분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국방비고요. 이 국방부 방위비입니다. 정확히는 방위비 증액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거의 9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협상 테이블에서 뭐 같이 이야기해야죠. 이게 아마 들어올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국방비와 함께 좀 보셨으면 시청자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예. 게 저희 어제도 뭐 뉴스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놓고 최근 들어서 내부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타이완 예. 쪽이 굉장히 오른쪽 위에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런가요? 타이완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보이게 되거든요. 예. 최근 들어서 주한미군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가 주한미군이 단지 한국의 방위를 한 것이 아니고 유사시에는 대만 해협에까지 가서 역할을 해야 된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장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위비 인상이라는 것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와의 이 협의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벤치마크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 미국이 5% GDP GDP 5% 해라. 그중에 3.5%는 순수 국방비고 나머지 1.5%는 국방 관련 인프라, 뭐 도로를 깐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라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주둔비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의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에는 9배, 10배 되는 것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관세랑 여러 가지 패키지의 일환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명심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성락 안보실장이 좀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위성락 실장은 좀 어떻게 뭐 이견 같은 거 내고 있습니까? 아직 뭐 사실은 칼은 칼날에 있을 때가 제일 무서운 법인데 네. 저희가 이제 협상에 대한 내용을 외부로 먼저 발설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뭐 워낙 미국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셨던 분이고 미국 내에 굉장히 많은 휴민트를 가동하고 계신 분이어서 예. 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저희가 또 괜찮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말해놓은 상호관세 유예 데드라인이 있고요. 그 외에 러트닉 상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하는 뭐 10개국 먼저 9월 1일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관도 낙관도 안 하고 좀 대처하는 시나리오를 좀 많이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우선 순서로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쇼트트랙 1위 그룹의 맨 뒤에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1위 그룹 근데 이게 중에 원하는 대로 될까요? 그래도 먼저 어떻게든, 불러오면 네, 어떻게든 뒤에 있어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낼 수 있는 카드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카드들을 좀 아껴 쓸 수 있는. 안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카드가 없어서 미국이 내는 모든 조건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보다는 카드를 좀 아껴 쓸 수 있는 지혜가 저희 정부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올 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좀 있어야 되겠죠. 워낙 우리를 강하게 좀 압박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근데 우리도 뭐 가진 카드가 몇 개 카드가 있으니까 있다. 그걸로 또 우리도 또 강하게 응수를 할 부분은 하고 네. 그렇지 않다 보면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원하는 건 결국 본인에 대한 관심, 어텐션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네. 때는 좀 원하는 거는 들어주면서 맞춰줄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또 다음 스텝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허준용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